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재명이 외신으로부터도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재명의 평가가 안 좋다는 게 드러난 거죠. 예. 외신 기자 간담회 괜히 했어요. 했다가 망신당하는 거지 이거. 물론 이제 이재명이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외신들이 요구했을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완전히 개망신을 당한 거죠. 이재명이가. 국격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격을 높여놨는데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범죄 국가처럼 비춰질까 봐 걱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열받는 소식. 진짜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답답하고 승질나고. 참. 김재원 징계론 확산. 자, 일단 5.18 관련 발언인데 개인적으로 나는 헌법 정신에 넣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적 사안이잖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는 4대강과 관련해 갖고 박근혜 대통령도 나는 반대한다. 비판적인 의견을 냈고 한미 FTA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내에서 다른 소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이거 기업들에게 너무 압박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여서 정책을 변화시켰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내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들 서로 조율해서 나가는 거예요.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반대 의견이 뭐 너무 터무니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5.18을 헌법 정신에 넣는다. 그러면 다른 민주화 운동들 넣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것들 다 넣어야지요. 근데 진짜 뭘 넣어야 되나? 그것도 고민이야. 그쵸?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5.18을 헌법 정신에 넣는다. 그럼 민주화 운동이 비폭력 평화주의적이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5.18은. 무기고를 털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폭력적인 민주화 운동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북한의 개입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독재입니까 이거? 또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이 정권 교체했고 광화문에서 천하통일했다. 전광훈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천하통일 이건 뭐 그렇게 이상한 발언도 아니잖아요. 언론들도 오늘 쓰고 있대. 아스팔트 우파 소위 보수 진영에서 전광훈 목사가 그걸 다 통합시켰다.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거 부인할 수 있나요? 3.1절, 8.15 기타 등등 광화문 집회 누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전광훈 목사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통합한 거죠. 천하통일한 거라고. 그게 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럼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천하통일했다. 그럼 징계해야 되는 거냐고.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천하통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이겨서 천하통일. 뭐 다른 게 뭐가 있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발언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천하통일했다.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징계하자는 거지 이게? 그리고 제주 4.3은 국경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참여할 필요 없다. 이것도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폄하하는 건 다 놔두고 이승만 독재자다. 이승만이 한강철교 폭파하고 도망갔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화가 늦어졌다. 뭐 등등등등.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하태경 같은 인간들 지시를 했는데 못하게 또 막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참
이 마약 수사라는 게 말이죠. 굉장히 치밀하고 전문적이어야 돼요. 윗선까지 잡아내려면. 오늘 잠시 후에 소식 전하겠지만 이 마약 범죄와 관련된 그러니까 마약 시음에 중학생들까지 마약 시음에 하고 부모들 협박한 이 범죄가 총책이 중국에 있대요. 심각한 일이죠. 예. 중국.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북한과도 또 연계가 있다는 거지.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에 따른 사회적 충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마약 총력전을 주문했지만 검찰이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온대요.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일부를 복구해 놓은 데 대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는 말이죠.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 검수원복 시행령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민주당이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마약 범죄자를 갖다가 옹호한다는 거예요? 중학생에게 여러분들 마약 시음회를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먹였는데 대통령이 이거 심각하다. 이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라.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민주당이 그 범죄자를 오히려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심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언론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지금 넋이 나가 있어요. 예?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몰라요. 공산주의자에 의한 사회혁명,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4.3에 대해서 말이죠. 대통령이 가서 추모를 하라는 거야.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정상이 아니죠. 역대 대통령 중에 노무현하고 문재인만 갔어요. 김대중도 안 갔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도 안 갔어요. 근데 윤석열만 가라는 거야. 근데 언론들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이가 정상이라는 거야 요즘. 가야 된다는 거야. 야, 요즘 말이죠. 언론 보고 있으면은 이준석, 홍준표, 심지어는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우파 까고 대통령 까면요. 와, 막 갑자기 새로운 정치인이고 멋있는 정치인이 되고 우파의 리더가 되고 막 이래요. 그 전광훈 목사님이 좌파 공격하고 대한민국 종북 쓰레기들 주사파 척결하자고 외치면 완전히 그냥 생매장 되는 거예요. 생매장.